네, 저희는 그 저자의 GitHub 사이트에 있는 fish CSV 파일을 읽고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fish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는 한 가지 어종만이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물고기의 종류들이 159마리가 있고, 그 다음에 6개의 컬럼, 즉 6개의 특성들을 정리한, 변수들을 정리한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우리가 문제는, 농어만 다루기로 했잖아요. 그죠? 농어만 다루기로 했으니까, 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까요? 네. 농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는데, 어, 영어로 퍼크라고 하더라고요. 퍼크. 농어의 무게를, 무게를 길이만으로 예측할 수가 있을까? 농어의 길이, 랭스만으로 예측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죠? 이게 우리의 문제고. 그래서 우선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거는 그 퍼크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야 되겠죠. 네. 어, 퍼크라고 하는 부분집합을 만들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여기서 특성, 특성과 그 다음에 타겟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타겟. 특성은 뭐가 될까요? 특성은 독립변수니까 랭스가 특성이에요. 그죠? 타겟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타겟이니까 타겟은 웨이트가 타겟입니다. 그죠? 웨이트가 타겟. 중요한 거는 그 사이클 런을 이용을 하실 때 특성은 항상 몇 차원별로 만들어야 돼요? 몇 차원별로 만들어야 되죠? 2차원별로 만드셔야 돼요. 특성들은 2차원별로 만드셔야 되고 타겟은 타겟은 몇 차원별로 만들어요? 1차원별로 만드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어, 피처들의 배열은 항상 2차원 배열이에요. 그래서 변수 하나짜리 2차원 배열 형태로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겟은 반드시 1차원 배열로 만드셔야 돼요. 그 2차원 배열은 어떤 모양이 되어야 되냐면 이런 모양이 되어야 돼요. 2차원 배열의 모양은 샘플의 개수, 그 다음에 피처들의 개수. 이런, 이런 모양의, 이런 쉐입의 2차원 배열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겟은 샘플 개수. 샘플 개수만큼 타겟이 있는 거잖아요. 예, 물고기 개수만큼 그 무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의, 이런 쉐입의 1차원 배열이 돼야 돼요. 예, 농어가 몇 마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농어의 물고기 개체수, 그 다음에 특성의 개수. 근데 특성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1이 되겠죠. 여기가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농어라고 하는 물고기의 개체수가, 개체수의 1차원 배열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선 농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볼까요? 농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fish 데이터 프레임에서 불리언 인덱싱 쓰시면 되겠죠. 그죠? fish 데이터 프레임의 species가 같다. 뭐랑 같다? 퍼크랑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맞나요? 불리언 인덱싱이죠. fish 데이터 프레임에서 species 컬럼의 값이 퍼크랑 같은 행들을 모두 선택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퍼크, 헤드만 잠깐 좀 볼까요? 헤드만 잠깐 보면 스피시스가 전부 퍼크가 되어져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아직 우리가 컬럼은 따로 뽑아내지 않았어요.
컬럼은 모든 컬럼을 다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컬럼은 6개가 됩니다. 그죠? 네. 인포 한 번만 볼게요. 포크.인포. 인포 한 번만 보면 몇 마리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저기서 보시면. 전부, 농어는 전부 몇 마리가 있어요? 56마리. 그죠? 56마리가 있습니다. 56마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특성들이 너린 값들은 없어요. 너린 값들은 없고, 어종만 문자열 타입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수치, 숫자, 연속형 자료들입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됐고요. 자, 이제 그러면 특성배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특성 배열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features, feature array, feature array. 2차원 배열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2차원 배열 형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만드셔야 되냐면 퍼크에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weight, length 이렇게 선택하면 얘는 1차원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하고서 여기에서 values를 꺼내게 되면요. 몇 차원 배열이에요? 1차원 배열이에요. 1차원 배열이죠. 컬럼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에 있는 값들로만 이루어진 배열을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면 이거는 뭐가 돼버리냐면 1차원 배열이 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를 리스트로 묶어주세요. 컬럼 이름을 리스트로 묶어준다는 얘기는, 복수개의 컬럼들을 선택하겠다는 뜻이에요. 물론 하나밖에 없지만, 복수개의 컬럼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컬럼 이름들을 리스트를 인덱스 연산자 안에다 쓰시고, 그 다음에 배열 값들만 우리가 뽑아내기 위해서 values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자, 이거는 몇 차원 배열이에요? 숫자 한 개씩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들을 원소로 갖는 2차원 배열이 되죠. 2차원 배열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기, 여기 대괄호가 하나 더 들어간 이유 아시겠죠? 1차원 배열이 아니라 2차원 배열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리스트 형식으로 넘긴 거예요. 전부 출력하지 말고요. 그냥 쉐입만 한번 볼게요. 확인하기 위해서. 쉐입. 이렇게 됐죠. 56, 1 이렇게 나왔죠. 56, 1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거는 2차원 배열이에요. 2차원 배열. 되셨습니까? 자, 이 결과는 56개의 행, 1개의 컬럼을 갖는 2차원 배열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얘의 의미는 뭐냐면, 앞에 있는 56개는 농어의 물고기 수, 그 다음에 뒤에 있는 1이라고 하는 거는 피처의 개수. 피처의 개수. 피처가 우리는 하나만 사용할 거잖아요. 그죠? 랭스라고 하는 한 가지 특성만을 사용해서 예측을 할 거기 때문에 특성의 개수는 한 개.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제대로 만들어진 거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타겟 배열이에요. 타겟 배열. 타겟 어레이. 타겟 배열은 1차원 배열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1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Y 하고 만들 건데요. 아까 퍼크에서 뭐만 선택하면 돼요? weight.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무게잖아요. weight만 선택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value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부 출력해보면 이렇게 1차원 배열이 되죠. 요거는 1차원 배열. 첫 번째 물고기의 무게란 뜻이고요. 5.9g. 두 번째 물고기는 32g, 세 번째 물고기는 40g이란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여기서도 전부 출력하지 말고 쉐입만 볼게요. 이렇게 쉐입만 보면 56 이렇게 나오죠? 56 콤마 1차원 배열이란 뜻이에요. 1차원 배열.
and samples. 그래서 특성 배열과 타겟 배열을 제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특성 배열과 타겟 배열을 만들었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쉐입도 확인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됐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네, 되셨을까요? 네. 자, 이제 데이터가 다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할 거는 뭘까요? 훈련 셋과 테스트 셋을 분리를 먼저 해야 되겠죠. 훈련 셋과 테스트 셋을 분리를 하셔야 돼요. 훈련 셋, 테스트 셋, 분리. 전처리를 하더라도 훈련 셋과 테스트 셋을 분리해놓고 전처리를 하셔야 돼요. 어, 그죠? 뭐, 표준화라든가, 그런 스케일링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분리해 놓고, 훈련셋에서만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아서 그 평균과 표준 편차로 훈련셋도 표준화를 하고 테스트셋도 표준화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음. 그래서 우선 테스트셋, 훈련시키지 않을 데이터를 무조건 띄워놔야 돼요. 무조건 훈련시키지 않을 데이터를 띄워놔야 됩니다. 어, 여기서는 우리가 층화 추출이라고 하는 걸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분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도미, 빙어 이렇게 두 가지 클래스가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농어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농어라고 하는 것밖에 없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도 무게, 길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석과 테스트 셋을 분리할 때 그냥 랜덤하게 섞어서만 분류해 주시면 돼요. 그죠? 여기서는 층화 추출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물고기의 무게를 예측하는데, 물고기의 종류가 뭐 도미도 있었고, 빙어도 있었고, 농어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층화 추출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도미에서도 일정 비율을 훈련셋으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농어에서도 일정 비율을 그 훈련셋으로 가져오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한 가지 어종밖에 없잖아요. 클래스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임의 추출, 랜덤 샘플링만 하면 되는 거예요. 랜덤 샘플링. 이해되셨죠? 그래서 X하고 Y라고 하는 배열들이 있는데, X를 X 트레인, 그리고 X 테스트 이렇게 나눌 거고요. Y를 Y 트레인, Y 테스트 이렇게 나눌 거예요. X라고 하는 2차원 배열을 X 트레인과 X 테스트로, Y라고 하는 1차원 배열을 Y 트레인과 Y 테스트로 나눌 겁니다. 사용하시는 함수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X, Y 두 개를 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테스트 사이즈 혹은 트레인 사이즈를 얼마로 할 거냐라고 하는 걸 주시면 되고요. 보통 많이 사용하는 비율이 7대3, 8대2, 9대1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건 샘플 개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합니다. 저희는 25%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은 결과를 주기 위해서 시드를 만들어 줄게요. 랜덤 스테이트. 랜덤 스테이트. 그래서 지금 사용한 방식은 층화 추출이 아니고요. 지금 사용한 거는 임의 추출 방식을 사용한 겁니다. 임의 추출. 랜덤 샘플링을 사용을 한 거예요. 네, 56마리가 있었죠. 56마리에서 0.75 하면은 42마리. 그죠? 그러니까 훈련셋에 몇 개가 있어야 돼요? 훈련셋에 42마리가 있어야 되고, 테스트 세대는 12마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0.25 곱하면, 0.25, 14마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 56마리 중에서 훈련셋으로는 42마리, 그리고 테스트셋으로는 14마리를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42마리, 14마리가 됐는지만 살펴보면
트레인의 쉐입 살펴볼 수가 있겠죠. 42마리 특성은 랭스라고 하는 특성 한 개란 뜻이고, 그죠? 맞죠? X 테스트 쉐입 이렇게 보면 테스트 셀에는 14마리, 특성은 랭스라고 하는 특성 한 개. 잘 나눠줬죠. Y 트레인, Y 테스트 잘 나눠줬을 거예요. 뭐 확인 안 해보시더라도. Y 트레인 쉐입 14마리라고 되어 있겠죠. 죄송합니다. Y 트레인이니까 42마리. 42마리. 그다음에 Y 테스트는 14마리. 잘 나눠져 있죠. 그렇죠? 네. 잘 나눠져 있습니까? 네. 자, 훈련셋과 테스트 셋을 시각화를 한번 해볼게요. 훈련 셋, 그리고 테스트 셋 시각화를 해보시는데요. 어, Y축 시각화를 하시는데, Y축에는 물고기의 무게를 쓰세요. Y축에는 물고기의 무게를 쓰시고요. 요거 Y축 의미합니다. Y축. 그 다음에 X축에는 물고기의 랭스, 길이를 쓰세요. 이게 X축. 그래서 선점도를 그리세요. 선점도를 그리시는데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다른 색깔로 그리고 선점도를 그리시고 그다음 어, 색깔은 훈련 테스트 따로 훈련셋 테스트셋 따로 훈련셋 테스트셋 따로 네, 이렇게 한번 그려보실래요? 스캐터 두 번만 호출하시면 돼요. 스캐터 두 번만 호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색깔은 알아서 자동으로 들어가요. 한번 그려볼까요? 랭스는 X가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웨이트는 Y가 가지고 있죠. X 트레인, Y 트레인, X 테스트, Y 테스트.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상점도니까 뭐 PLT 아니면 스캐터 플롯 뭐 뭐든 상관이 없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훈련셋을 그려보면요, plt.scatter. 스캐터가 아마 산 점도를 그리겠다라는 그런 뜻일 겁니다. x에는 뭘 주시면 되냐면, 훈련 세트에 있는 거를 사용하면 되니까 x 트레인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y축에 사용할 거는 y 트레인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 레이블을 훈련 셋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인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네, 일단 얘만 먼저 볼까요? plt.show 이렇게 해서 보시면 네, 이렇게 파란색 점들이 이렇게 들어갔죠. 네, 이렇게 들어갔고 여기 이렇게 점들이 좀 뭉개져 보이는 거는 투명도 조절하시면 될 거예요. 알파라고 해서 알파를 0에 가까운 숫자로 가면 조금 투명해지게 이렇게 보이겠죠. 네, 이렇게 보여줄 거고요. 색깔도 바꾸겠다라고 하시면 아마 컬러? 블루. 네. 색깔이 파란색인데 약간 투명도가 있는 파란색으로 바뀌어서 들어갔죠. 네. 되셨습니까? 어, 그러니까, 아래쪽은 이게 길이에요. 여기 15cm, 20cm, 25cm란 뜻이고요. 여기 세로축은 200g, 400g, 600g, 800g, 1000g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농어라고 하는 물고기를 보니까 굉장히 작은 물고기도 있는가 하면 굉장히 큰 물고기도 있는 것 같죠. 그죠? 뭐 15cm고 한 100g 정도밖에 안 되는, 100g도 안 되는 그런 물고기가 있는가 하면 45cm에 그다음에 1kg이 넘는 네, 그런 물고기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훈련셋. 그럼 테스트 셋은 여기다가 스캐터를 다시 하나를 더 그려주시면 돼요. X는 X 테스트, 그리고 Y는 Y 테스트. 그리고 여기 레이블은 테스트 셋이니까 테스트 이렇게 쓰고요. 알파 값 줄게요. 알파는 0.4. 그리고 컬러, 색깔은 여기는 파란색과 대비가 되게 빨간색으로 그려볼 때. 그러니까 빨간색들이 군데군데 들어갔죠. 파란색이 42개 점이 찍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14개가 찍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시각화는 끝냈고요. 정보들을 조금 더 이 그래프 안에다가 X축이 무엇을 의미하고 Y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빨간색 점은 무엇이고 파란색 점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게 더 좋겠죠. 어, 그래서 저는 우선 레전드 먼저 출력을 할 거고요. 레전드, 범례죠, 범례. 파란색 점이 훈련 세트를 시각화한 거다. 그 다음에 빨간색이 테스트 셋을 시각화한 거다. 이렇게 보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plt.x 레이블. x축은 물고기의 길이였었잖아요. 그래서 length 단위는 센티미터.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띄까요? 그러니까 length고 단위는 센티미터다라고 보여지니까 여기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plt.y 레이블. 여기는 물고기의 무게죠. 무게고 단위는 g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y 레이블. 그러면 200g, 400g, 600g, 800g, 1000g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물고기는 여러 가지 어종이 섞여 있는 게 아니에요. 퍼크만 있어요. 그래서 퍼크 이렇게 하면 여기 타이틀에 물고기 종류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보기 좋게 그리드까지 할까요? 그리드 이렇게 하시면 시각화가 다 됐죠. 이 정도면 다그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들은 다 표시가 됐죠. 농어의 무게와 그리고 길이를 산점도로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눠서 시각화했다라고 하는 게 그래프만 보고서도 알 수가 있죠. 네. 자, 이제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누는 것까지가 됐고요. 변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스케일링은 필요가 없고 그냥 바로 저희가 KNN 모델을 훈련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평가까지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사용할 클래스는 KNN 리그레서고요. 이 KNN은 약자가 K개의 nearest, 가장 가까운 이웃들, neighbors, 이웃들을 이용한 리그레서죠. 그죠? 우리가 사용할 게 K nearest neighbors 알고리즘을 사용한 수치를 예측하는 리그레서를 사용을 할 거예요. 얘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K개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의 레이블, 이웃들의 레이블이 있겠죠. 레이블 평균 값으로 수치를 예측하는 머신 러닝 모델이에요. 평균 값으로 예측한다예요. 평균 값으로 예측한다. 그러니까 레이블이 분류가 아니니까 수치겠죠. 숫자겠죠. 그죠? 그러니까 왜 무게잖아요, 무게. 가장 가까운 물고기들의 무게가 있을 거고 K가 5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이웃 5개의 무게 5개가 나오겠죠. 그 무게 5개의 평균 값으로 예측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면은요. 음, 만약에 여기 있는 물고기가 있어요. 이 물고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길이만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30cm짜리 물고기다. 이 물고기는 무게가 얼마겠느냐 하고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가장 가까운 훈련 세트를 찾는 거죠. 가장 가까운 훈련 세트들이 30cm니까 가장 가까운 거는 여기 있는 게 가장 가까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게 가까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여기가 될 수도 있겠고, 여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가까운 게. 그죠? 뭐 26cm가 될 수도 있고, 뭐 33cm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그 가장 가까운 이웃 5개를 파란색 5개를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요 빨간색 주변에 가장 가까운 파란색 5개를 찾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파란색 5개는 전부 다 뭘 가지고 있어요? 무게를 우리가 알잖아요. 파란색 점들은 우리가 무게를 아는 물고기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뭐 얘는 뭐 230g이다. 뭐 얘는 210g이다. 뭐 여기는 뭐 450g이다. 뭐 여기는 뭐 205g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무게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쵸? 이 5개의 무게를 평균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측하겠다라고 하는 정말 정말 단순한 알고리즘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분류도 어렵지 않았었고요. 회귀도 어렵지 않아요. 이 KNN이라고 하는 모델은 정말 뭐 머신러닝이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단순한 생각이에요. 어, 길이가 비슷하면 무게도 비슷하겠지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길이가 비슷한 훈련 세트들이 있을 거잖아요. 걔네들의 무게가 있을 거잖아요. 그 무게를 평균 내서 예측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인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러면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KNN 알고리즘을 우선 생성을 해야 되겠죠. KNN이라고 할까요? 변수 이름은 K 네이버 리그레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도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 몇 개를 선택하는 게 기본값입니까? 5개를 선택하는 게 기본값이에요. 5개를 가지고 평균을 내겠다. 가장 가까운 거 5개를 가지고 평균을 내겠다.
그죠? 그래서 KNN 모델을 생성을 한 거예요. 생성을 했죠. 생성을 했으면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이 모델을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훈련시킬 때 사용하는 메서드는 fit이잖아요, fit. 여기에 X, 대문자 X는 2차원 배열을 의미하고요. 2차원 배열은 특성을 의미를 합니다. 특성은 X 트레인. Y는 타겟이에요. 타겟은 Y 트레인이 가지고 있죠. 이게 KNN 모델을 훈련시킵니다. 모델 훈련. 근데 KNN은 우리가 분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훈련이라고 할 게 없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KNN은 fish라고 하는 메서드가 하는 역할은 단순하게 어, 피처와 타겟을 저장만 하고 있는 게 KNN에서의 모델 훈련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는 예측을 할 때, 그죠? 예측을 할 때, 그, 훈련셋에 있는 모든 샘플들의 거리들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거리들을 정렬을 해서 가장 짧은 거리 5개를 선택해서, 다수결로 분류를 하는 게 클래시피케이션, 그 다음에 숫자들의 평균을 계산하는 게 수치 예측, 회귀가 되는 거예요, 회귀. 네. 그래서 KNN은 모델 훈련이랄 게 없어요. 자, 예측값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훈련 세트에서의 예측값들을 찾아볼게요. 그래서 훈련 세트에서 예측값이니까 train predict라는 의미로 train PRED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측값 찾을 때 사용하는 함수는 predict예요. 분류든 분류든 예측값을 찾을 때에는 predict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죠. 이렇게 사이클러는 그 클래스가 달라지더라도 사용 방법이 다 거의 대부분 다 똑같아요. 머신러닝 모델 클래스 이름만 알면 생성자를 호출한다, fit 메서드 호출해서 훈련시킨다, 그 다음에 predict 메서드 호출해서 예측한다. 그래서 사용 방법이 다 똑같아요. 물론 뭐 생성자마다 사용하는 파라미터가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피팅할 때 사용하는 파라미터, 예측할 때 사용하는 파라미터 전부 다 똑같아요. 모델이 달라져도.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그한 가지만 딱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다른 모델들 사용하시는 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얘가 그 훈련셋에서 찾은 훈련셋의 예측 값들이에요. 예측 값들. 한번 출력해 볼까요? 전부 다 출력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42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train, PRED 이렇게 보시면 42마리 물고기의 예측 값들이 나왔어요. 첫 번째 물고기를 88.6g이라고 예측을 했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물고기를 123g이라고 예측했다는 얘기고, 세 번째 물고기는 79.6g으로 예측했다는 뜻이에요. 제일 마지막 물고기는 659g으로 예측했다는 뜻이고, 실제 값은 어떤 배열이 가지고 있죠? 무슨 이름의 변수가 실제 값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훈련셋의 실제 값은? 변수 이름 뭐예요? 누가 말해주세요. Y트레인, 그죠?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Y트레인. 얘가 훈련셋 실제 값이잖아요. 얘가 훈련셋 실제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타겟을 이렇게 예측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음. 숫자 몇 개만 볼까요? 첫 번째 물고기의 실제 무게는 85g이었어요.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5개 평균을 내니까 몇 그램? 88.6g. 뭐, 크게 차이 없죠. 그죠?
실제 물고기는 135g짜리 물고기였어요. 가장 가까운 거 5개를 평균 내니까 몇 그램? 123g. 오,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물고기는 실제는 78g짜리예요. 길이가 비슷한 5개를 찾아서 무게를 평균 냈더니 79.6g. 오, 되게 비슷하죠. 음. 세 번째 물고기는 70g짜리 물고기였어요. 길이가 비슷한 거 5개를 찾았어요. 제일 길이가 비싼 거, 가장 비슷한 거 5개를 찾아서 무게들을 평균 냈더니 70.6g이에요. 굉장히 비슷하죠. KNN이 정말 단순한 생각으로 만들어진 알고리즘인데 수치 예측에서도 이렇게 좋은 성능을 내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근데 좀 차이가 나는 것도 있어요. 700g인데 723g, 여기는 한 23g 정도 차이가 나죠. 어, 제일 마지막 물고기 볼까요? 제일 마지막 물고기 보면 실제로는 556g이에요. 556g인데 659g으로 예측을 했어요. 거의 100g 정도 차이가 나죠. 그죠? 네. 아마도 얘는 그림을 보면 500g의 위치가 어디냐면 500g의 위치는 400g과 400g과 600g 사이니까 여기겠죠. 그죠? 맞아요? 500g짜리 물고기 요거 하나 있네요. 요거 하나. 그죠? 요거 하나가 있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녀석들을 보세요. 요 근방에 훈련 세트가 없죠. 요 근방에 훈련 세트가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 게 아마도 이 녀석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녀석일 거고 길이 쪽으로만 거리를 보셔야 돼요. 그죠? 길이가 비슷한 녀석들을 보시는 거예요. 길이가 비슷한 녀석들을 보셔야 되니까 여기가 가장 가깝고 여기가 아마 두 번째로 가깝고 여기 세 번째로 가까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한 네 번째로 가까울 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여기 아니면 여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무게들이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 5개가. 그쵸? 그래서 평균을 내니까 이쪽으로 평균 값들이 좀 나오게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요 근방에 훈련 세트가 많았으면, 길이가 비슷한 물고기들이 많았으면, 평균 내볼 수 있는 것들도 더 많았을 텐데, 훈련 세트 자체에 지금, 이렇게 이 근방에는 물고기들이 많지가 않아서 딴 데 가서 물고기들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딴 데 가서 물고기들을 가져오다 보니 무게가 이렇게 편차가 커가지고 오차가 이렇게 발생하는 녀석도 있어요. 이거는 KNN의 어쩔 수 없는 단점이에요. 네. 훈련 세트가 충분하면 어, 그리고 그 주위에 훈련 세트가 충분하면 평균 값들이 좋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주위에 훈련 세트들이 적으면 아무 편차가 크게 되면 당연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런 겁니다. 자, 훈련 세트에서는 이렇게 그 값들이 예측값과 실제값이 나왔다라고 됐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게 얼마나 좋은 거지라고 하는 걸 어떻게 판단을 내릴까요? 이거를. 얼마나 좋은 것일까? 이걸 어떻게 판단을 내릴까요? 아까 제가 오차를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오차. 그죠? 여, 어, 여기 있는 실제값에서 예측값을 빼는 거예요. 실제값에서 예측값을 뺀다는 얘기는 실제값이 85g, 그리고 예측값은 88.6g. 이게 첫 번째 오차죠. 첫 번째 오차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3.6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오차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샘플이 42개면 오차도 42개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물고기도 오차가 있겠죠. 실제 값은 135g인데 예측은 123g이라고 했으니까
12g이 오차네요. 12g이 오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물고기를 보면, 세 번째 물고기는 실제 값이 78g이고요. 그 다음에, 예측 값은 79.6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6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오차들이 42개가 나올 거예요. 그죠? 뭘 계산하면 될까요? 오차들의 평균이죠, 평균. 어떤 물고기는 오차가 클 것이고, 어떤 물고기는 오차가 작겠지만, 평균적으로 오차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계산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오차들의 평균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실제 값에서 예측 값을 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오차는 음수가 나올 수가 있고요. 어떤 오차는 양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다 더해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상쇄가 돼버리죠. 우리가 분산을 계산할 때랑 비슷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되지 않도록 하려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부호를 바꿔주면 되겠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제곱을 해버리면 전부 다 플러스가 되죠. 제곱을 해버리면 전부 다 플러스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절대값을 씌워도 플러스로 바뀌겠죠. 맞아요? 그래서 오차들의 평균을 계산하는데 오차들의 평균, 그냥 평균을 내는 게 아니라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을 냅니다. 분산의 개념이죠. 분산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오차들의 절대값의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평가 얼마나 잘 예측을 하느냐, 수치를 얼마나 잘 예측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이 작거나 또는 오차들의 절대값의 평균이 작으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오차들이 작다는 얘기겠죠? 평균적으로 오차가 작다는 얘기니까 그 오차들이 작은 것을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그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 계산하는 거는 이따가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훈련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 정도의 오차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찾은 거고요. 그럼 훈련하지 않은 데이터들은 어떻게 맞출까? 그죠? 자, 테스트 셋의 예측값을 찾아볼까요? 테스트 셋의 예측값을 테스트 PRED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PRED 훈련이 끝난 모델이 KNN이고요. 예측하다는 프리딕트 메서드 호출하시면 되고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물고기들의 길이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X 테스트가 가지고 있죠. 그죠? 네. 이게 테스트 셋의 예측 값들이 14마리밖에 없었죠. 그냥 다 출력해 볼까요? 테스트 PRED 14마리 있고요. 테스트 실제값 Y 테스트죠. 얘가 테스트 테스트 셋의 실제 값이에요. 그죠?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물고기 보죠. 실제로는 5.9g, 굉장히 작은 물고기예요. 굉장히 작은 물고기인데 60g으로 예측을 했네요. 오차가 꽤나 크죠. 그죠? 6g이라고 치면 54g의 오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꽤 크고 100g짜리 물고기는 79.6g으로 예측을 했대요. 뭐 반올림에서 80g이라고 치면 한 20g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네요. 어, 세 번째 물고기는 250g인데 248g으로 예측을 했어요. 2g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요거는 꽤 비슷하게 예측을 했네요. 비슷하게 예측을 했고 네 번째 물고기는 130g짜리 물고기인데 122g으로 예측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물고기는 오차가 꽤나 크고요. 어떤 물고기는 오차가 굉장히 작은 물고기들도 있네요.
그죠? 어, 대략 테스트 셋이, 어, 앞에 몇 개만 본 걸로 치면 오차들이 훈련 셋에서보다는 조금 더 커 보여요. 커 보이는데, 자, 요것도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실제로 5.9g짜리 물고기는 빨간색 점들 중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죠. 어디 있는 녀석일까요? 여기 있는 녀석이죠. 그쵸? 얘가 5.9g 아닐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파란색 점들을 찾아야 되죠. 가장 가까이 있는 파란색 점들을 찾아보면 일단 여기 있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있는 거, 거의 무게 비슷하죠. 세 번째는 여기 있는 거, 네 번째는 여기 있는 거, 다섯 번째도 여기 있는 거. 그죠? 가장 가까이 있는 다섯 마리들을 보게 되면 가장 가까이 있는 다섯 마리 물고기 파란색들을 보면 여기 있는 녀석들이잖아요. 그죠? 얘네들 무게 거의 100g보다 조금 낮죠. 그죠? 그죠? 이 파란색 다섯 개의 평균을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50g, 60g 정도 되지 않을까요? 여기가 100g이니까. 그쵸? 100g하고 0g하고 100g하고 그 사이에 있는 녀석들이잖아요. 그쵸? 평균 내보면 한 50g에서 60g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훈련 세트에서도 얘 근방에 무게를 알고 있는 물고기들이 좀 적었잖아요.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이 근방에 무게가 비슷한 그런 물고기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거 다섯 개를 찾아봐도 한 50g, 60g이라고 예측을 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차가 클 수밖에는 없어요. KNN이 원래 가지고 있는 단점이에요. 그런가 하면, 음, 여기 있는 빨간 점 뭘까요? 요 근처에 있는 빨간 점을 보죠. 요 근처에 있는 빨간 점. 요 빨간 점 근처로는 파란색 점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그리고 그 파란색 점들이 무게가 다 비슷비슷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그 다섯 마리의 평균을 내면 요 빨간색 점에 있는 무게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차이가 나봐야 뭐 1, 2g이나 뭐 0.5g 뭐 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길이가 비슷한 물고기가 훈련셋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무게도 비슷한 물고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 길이와 무게가 비슷한 물고기들이 훈련셋에 많으면 많을수록 무게들을 평균했을 때 실제값과 굉장히 비슷해질 거고요. 굉장히 비슷해질 거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길이와 무게가 비슷한 물고기들이 적은 경우에는 아무리 가장 가까운 다섯 개의 물고기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평균을 냈을 때 얘랑 비슷하지는 않겠죠. 오차가 클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 실제값, 예측값에서 그런 내용들이 보이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델을 훈련을 시켜봤고요. 그 다음에 훈련 세대에서의 예측값을 찾아서 훈련 세대 실제값과 비교를 해봤고, 테스트에서 예측값을 찾아서 테스트 세대의 실제값들과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비교를 하면서 오차들이 생기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 또는 오차들의 그 절대값의 평균을 사용해서 그 오차들의 평균이 적은 모델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개념까지만 설명을 드렸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죠? 네, 머신러닝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해보면. 다음 시간에는 평가 지표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0분에 시작할게요.